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이어서 은퇴 상담 준비되어 있습니다. 평소에는 관심이 크지 않다가도 신고할 때 또는 내야 할 때가 되면 관심이 집중되는 세금, 은퇴 후에도 세금은 계속됩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 연금도 대상이 된다고 하는데요. 은퇴 후 연금, 세금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이외에도 은퇴 후 받는 연금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애플리케이션과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댓글창으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자, 그럼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김동엽 미래에셋 투자와 연금센터 상무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제가 얼마 전에 그 유튜브 이렇게 보다가 신기한 걸 발견했어요. 어떤 걸 또 보셨습니까? 우리 그 상무님께서 그 다른 방송국의 예능 프로그램 유퀴즈 온 더 블럭에 저 나오셨더라고요. 아, 지나가다가 구경꾼으로? 네, 구경꾼으로 나왔습니다. 보고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네, 저 본방 출연하는 게 목표인데 예. 구경꾼으로 일단 나왔습니다. 구경꾼으로 예. 아주 많은 비중을 차지하셨더라고요. 얼굴이 커서 좀 크게 나온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사전에 퀴즈를 한번 더 드리는데 퀴즈 잘 들으시고 네네. 힌트가 가능하시면 또 힌트를 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퀴즈 다시 한번 드립니다. 2012년부터 실종사고를 막기 위해서 신체 일부를 사전에 등록하는 제도인데요. 가까운 지구대나 파출소에 방문하거나 스마트폰 안전드림 앱을 통해 간편하게 등록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실종 아동의 날을 위해서 저희가 준비한 문제고요. 오늘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앱이나 또 경찰서 방문하셔서 사전에 등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동은 물론 지적장애인, 치매 환자의 실종 예방과 조기 발견에 활용되고 있는데요. 똑같이 닮은 일란성 쌍둥이조차도 이것은 다르다고 합니다. 이 등록제도는 무엇일까요? 1번 사업자 등록제도, 2번 지문 사전 등록제도, 3번 지금 이 순간 마법처럼.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 또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유튜브 댓글창으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자, 그 힌트 가능하시겠습니까? 힌트보다는 노래를 너무 잘하시는데요. 감사합니다. 아니, 감상 말고요, 힌트를. 계속 노래 듣고 싶습니다. 5090번님, 와, 듀에토 못지않은 노래 솜씨 매력적입니다라고 하셨는데, 여기 말 잘못하면 혼납니다. 듀에토 팬들 굉장히 많습니다. 8871번님, 일부러 노래 실력 뽐내려고 3번 보기 넣은 거 아닌가요? 노래 너무 잘 어울려요 하셨는데, 보기는 저도 몰라요. 예, 사전에 제가 알지 못합니다. 힌트는 그럼 없는 걸로 할까요? 힌트는 그쪽 우리 몸에 있는 것들 등록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예. 발가락은 아닌 것 같고. 예, 알겠습니다. 예, 다음부터는 우리 상무님께는 저희 힌트를 부탁을 드리지 말아야겠어요. 자, 본격적으로 좀 이야기 나눠볼 텐데, 얼마 전에 3050 직장인의 연금 이해력에 대한 설문조사가 좀 있었다고 하는데 예. 어떤 내용이었는지 질문 주시면은 저도 한번 좀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럼 좀 쉬운 것부터 한번 좀 가볼까요? 예. 앵커님도 지금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하고 계시죠? 예. 현재 개인이 이제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보험료 납부하는데 이거를 연말정산 때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금 보험료요? 예. 국민연금 보험료 있다. 맞추셨습니다. 예. 대단한 실력이신데요. 그럼요. 이거 저희가 질문을 해봤더니 한 4명 중에 3명 정도가 맞추는 거라서 그냥 대부분 맞추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조금 난이도를 높여보겠습니다. 부부 모두가 50세 이상이면 주택연금 제도를 이용해서 자기 집을 담보로 맡기고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거는 없다 아닙니까? 50세가 아닌 것 같은데요? 몇 살이죠? 그러면? 55? 55? 잘 찍으시네요. 부부 두 사람이 다 55세를 넘어야 되나요? 합산 정답 뭡니까? 실력이 이제 드러나시는 것 같습니다. 부부 중에 한 사람만 연장자가 55세 넘어가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데, 이 질문을 해봤더니 말씀하셨듯이 75% 정도가 몰랐어요. 75% 정도가 몰랐다. 아까랑 정반대죠. 예. 그래서 모르는 거에 대해서 너무 자존심 상해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 진행자 자리를 내려놔야 될 것 같다 뭐 이런 생각. 종합소득세 이름 그대로 종합적인 소득에 대한 세금을 좀 정리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뭐 매년 5월달 되면 이제 종합소득세 신고하시는데 뭐 예.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이제 종합소득세 신고하시는 분 많지 않지만 이제 자영업 하시는 분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은퇴자분들도 여기 해당되시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예. 이제 종합소득이라는 건 뭐냐 그러면 우리가 소득의 유형을 보면은 한 뭐 8가지 정도 되거든요. 예. 그 중에서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요 6개 항목은 소득 크기가 좀 많으면 합쳐가지고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되는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소득이라고 그러고요. 예. 여기서 좀 빠지는 게 2개가 있습니다. 뭐냐면 퇴직소득하고 양도소득. 예. 그러니까 퇴직금 같은 경우는 한 직장에 오래 일하면서 받은 거라서 특정 연도에 과세하면 좀 문제가 생기잖아요. 아, 그렇죠. 그 양도소득도 부동산 오래 보유하고 있다가 처분하는 거라서 그 해년도 다른 소득하고 합산하면 예. 세금이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이거는 따로 분류해서 과세하고 앞서 말씀드렸던 나머지 소득들은 5월달에 종합소득세 그렇죠. 과세 신고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아니 그런데 그 연금도 이 소득 신고 대상이 되는 겁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불만이 많으신 분들이 꽤 많으신 것 같아요. 조금 그러실 것 같은데요. 연금이 얼마나 된다고 거기다 과세를 하냐라는 그렇죠. 이야기들을 대부분 하시는데 예. 이게 왜 그러냐 그러면 우리가 연금 보험료를 내는 과정에 제가 아까 첫 번째 질문에서 소득 공제 되냐 안 되냐는 질문을 한번 드렸잖아요. 예. 소득을 공제를 해서 세금에서 빼줬어요. 그래서 나중에 연금을 수령하는 시점에 과세를 하는데 소득을 우리가 지금 직장 다니는 기간 동안 소득이 되게 상당히 있어서 이제 세율이 높은 구간을 적용받는데 퇴직하고 연금을 수령하는 시점 되면 이제 세율 구간이 좀 낮잖아요. 그래서 뭐 과세 시기를 뒤로 미루면서 세율을 좀 낮춰주려고 이런 제도를 도입했는데 앞서 공제받았던 것들은 다 기억이 잘 안 나시고 이제 또 세금 낸다 그러니까 화는 또 나시잖아요. 그런 거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이제 각종 공제 제도가 많고 뭐 세금을 좀 덜 내게 하는 각종 장치가 있기는 하지만 연금에 대해서 세금 내는 것 자체에 대해서 그렇게 달궈하시는 분은 많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 연금에도 그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그 그렇죠. 국민연금, 퇴직연금 등등.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는 연금은 좀 따로 있습니까?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는 것들은 크게 2종류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가 아까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은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직장 다니면서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 받으려고 또 가입한 것 중에 연금저축이라는 것들하고 또 개인형 퇴직연금이라서 IRP라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연말에 저축하면 저축 금액에 대해서 이제 최대한 700만 원 정도까지 세액공제를 해주는 상품이 있는데 그 상품은 55세 이후에 연금 받을 수 있는데 요거는 연금 수령액이 연간 1,200만 원이 안 넘어가신 분은 그냥 분리과세로 끝납니다. 그런데 연금 좀 많이 받으시는 분들 1,200만 원에서 1원이라도 넘어가면 전체 금액이 이제 종합과세를 돼서 그 2가지 소득 그러니까 연금저축이나 IRP에서 1,200만 원 넘어가는 경우랑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에서 나오는 게 이제 종합과세 대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 뭐 저뿐만이 아니고 많은 분들도 의아하실 건데 사실 그 국민연금은 국가 복지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세금을 이거를 국가에서 주는 복지인데 따로 내야 되나? 국민연금도 과세 대상인 거죠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인데 대신 아까 소득 공제를 받았기 때문에 세금 낸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국민연금은 1988년도에 도입됐는데 소득 공제를 해주기 시작한 건 2002년도부터 해줬어요. 그러니까 88년도부터 2001년도까지는 납입한 보험료를 소득공제 못 받았거든요. 그리고 2002년도부터는 소득공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국민연금 받으시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자기 받는 연금액에서 2002년도 이후에 납입한 보험료에서 발생한 부분만 좀 떼내가지고 별도로 골라내서 거기에만 과세를 해서 사실상 지금 국민연금 받으시는 분은 세금을 그렇게 많이 내시지 않는다. 거의 안 내시는 분이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 내실 분들은 이제 대부분이 자기 근로기간 동안 소득 공제를 받았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조금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받으실 분들은 조금 세금 부담이 있을 수 있다. 서두에도 그 주택연금 말씀하셨는데 노후자금으로 자주 언급되는 주택연금은 어떻습니까? 주택연금은 자기 집을 담보로 맡기고 연금을 받는 거거든요. 이게 연금이라는 이름이 붙어있긴 하지만 집을 담보로 대출받는 컨셉에 훨씬 더 가깝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대출받으면서 대출금에 세금 내라 그러면은
그 기분이 별로 안 좋을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대출을 받았는데 세금까지 그래서 내야 이게 형태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여기는 세금은 부과하지는 않습니다. 예. 아, 주택연금은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국민연금은 나눠서 받게 되지만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연금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국민연금은 우리가 그냥 통칭해서 국민연금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국민연금도 종류를 보면 한 5가지 정도가 됩니다. 국민연금도 종류가 5가지가 있다. 국민연금 중에서 우리가 흔히 국민연금이라고 하는 거는 나이가 들어서 매달 일정 금액 받는 노소득으로 받는 노령연금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흔히 노령연금을 국민연금으로 통칭해서 많이 부르는 컨셉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외에 국민연금 받으시는 분이 사망하게 되면 유족연금 나오는 거 있잖아요. 아, 그렇죠. 그다음에 또 국민연금 보험료 내는 기간 중에 만약에 장애를 당해서 소득이 줄어드는 경우 그런 게 장애연금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그럼 여기서 유족연금하고 장애연금은 세금을 안 냅니다. 근데 노령연금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금을 낸다고 보면 되고요. 일시금 아까 이야기하셨는데 노령연금을 받으려면 국민연금을 최소 10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셔야 돼요. 근데 60세까지 납입을 했는데 10년이 안 된다. 그런 경우에는 여태까지 냈던 보험료에다가 이자 정도를 더해가지고 일시금 형태로 한꺼번에 돌려받게 됩니다. 이걸 반환 일시금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퇴직금하고 비슷한 성격으로 봐서 퇴직소득세를 부과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누군가가 갑자기 국민연금 보험료 내다 돌아가시는 경우 있잖아요. 보통 그럼 유족연금이 나오는데 유족연금 받을 사람조차도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가까운 친척한테 사망 일시금을 주게 되는데 그거는 세금이 없습니다. 아, 이것도 세금이 없고. 세금 있는 거는 노령연금하고 반환일시금 두 군데만 세금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종합소득세 신고 후에 세금을 낼 때도 있지만 환급받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연금 받는 경우에도 수입이 많지 않다면 환급받는 상황도 있을 수가 있나요? 그거는 이제 국민연금만 받으시는 분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국민연금 처음 신청하실 때 가면 자기 이제 국민연금 주십시오 하고 신청을 해야 되잖아요. 공단에다가. 그때 뭐 신청하냐면 자기 인적 사항들하고 가족관계 사항들 다 이렇게 같이 신청을 하면 그거에서 세금을 인적공제 등 같은 계산해가지고 국민연금 지급할 때 세금을 먼저 떼고 줍니다. 원천 징수를 하고 남은 금액만 주거든요. 그러면 직장 다닐 때 우리 12월 달, 1월 달에 연말정산 하잖아요. 그 국민연금 받으시는 분도 12월 달에 연말정산을 하세요. 그러면 자기 가족관계 변화가 있으면 이렇게 신고를 하시면 혹시나 세금을 돌려받을 일이 있거나 그러면 1월 달 연금에 좀 더해서 돌려주고요. 만약에 더 내야 되는 경우에는 1월 달 연금에서 좀 빼고 주는 겁니다. 그러고 하면 보통 사람들은 다 끝나는데 만약에 다른 소득이 있으신 분 있잖아요. 연금 소득 이외에. 그러신 분이 이제 5월 달에 같이 신고를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씀하셨듯이 낸 세금보다 이제 돌려받을 게 많으면 이제 5월 달에 또 돌려받으시는 분들 계시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종합소득세는 지난해 소득을 좀 오래 신고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내년을 위해서는 올해 준비를 하거나 또 연금 수령 이전부터 준비가 필요할 것 같은데 일단 내가 얼마를 받는지 확인부터 좀 해야 되잖아요. 과세 대상 연금액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일단 연금 수령 금액들은 이제 국민연금공단에서 확인을 하시면 금방 확인을 할 수 있고요. 그보다 이제 자기가 확인해야 될 건 뭐냐면 내가 이때까지 보험료를 내면서 얼마나 소득 공제 받았는지, 얼마나 세액 공제 받았는지를 알아야 이제 과세 대상 금액을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건 어디서 확인하냐 그러면 공짜니까 이제 한번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 페이지에 가보면 민원 증명 코너가 있어요. 거기 가보면 연금 보험료 소득 세액 공제 확인서를 클릭하셔가지고 하나 떼보시면 자기가 이때까지 저축하시거나 국민연금 보험료 내시면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얼마나 받았는지 한번 보실 수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이제 그게 이제 과세대상 근거가 되는 자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관련해서 많은 내용들을 좀 살펴봤는데 애청자분들의 그 질문들 한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178번님, 은퇴 준비하려면 연금 몇 가지 정도 들어놓는 게 좋을까요? 은퇴 후 연금 수입 어느 정도를 준비하는 게 좋은지요? 너무 기본적인 내용일까요? 라고 하셨는데 아주 기본적이지 아니고 제일 중요한 거 같고요. 항상 이제 자기가 생활비 부분들을 어느 정도 쓸지를 한번 먼저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가장 뭐 너무 럭셔리하게 아주 뭐 이렇게 풍요롭게 살지는 않더라도 가장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금액 있잖아요. 뭐 식생활에 관련된 비용이나 주거비용
관련된 것들은 어떻게든 들어가는 비용이니까 그 비용 부분만큼이라도 최소한 연금 형태로 나오게끔 만들어 놓는 게 좋습니다. 예. 그건 어떠한 상황에도 들어가는 돈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은 일단 1차 목표로는 만들어 놓고 거기에 대신 분은 이제 조금 더 더해서 더 하시는 과정으로 나가시면 됩니다. 예. 4219번님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서를 받지 못했는데요. 어떻게 신고하나요? 이것도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라고 네, 홈택스 들어가시면 자기가 과세 대상인지 확인할 수 있고요. 보통 이제 안내장이 우편으로 오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못 받으셨다 그러면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가가지고 과세 대상 여부 확인하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예. 네. 저도 홈택스 자주 이용하는데 왜 이렇게 복잡해요? 평상시 세금을 매번 내는 거면은 잘 익숙해질 텐데 1년에 한 번씩 보니까 그게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걸 뭐 제가 상무님한테 따질 건 아닌데요. 뭐 따지셔도 됩니다. 6023번님. 국민연금 수급자인 아버지도 부양가족 등록이 가능한가요? 라고 하셨습니다. 뭐 다른 가족이 연말정산할 때 이제 자기가 부양가족 될 수 있느냐 이거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요. 예. 소득세법상에는 이제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부양가족으로 등재될 수 있거든요. 예. 국민연금 받으시는 분 같으면은 연 한 516만 원 이하, 과세 대상 소득이 516만 원 이하 정도 되면 각종 공제금액 계산해 보면은 한 100만 원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알고 계시면 516만 원보다는 작게 받으시는 분들은 부양가족 등재하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5729번님과 6587번님 질문이 좀 들어왔는데 이건 답변이 가능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홈택스 시스템적인 부분이어서 5729번님 저는 직장인인데 시간 날 때 배달일 하면서 수입이 있습니다. 종합소득 신고하라고 해서 인터넷으로 해봤는데 복잡하고 어려워서 못했습니다. 조금 더 쉬운 방법은 없을까요? 라고 하셨는데 세무사를 찾아가는 게 좀 낫나요? 금액이 크시면은 세무사 도움 받으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 요즘 홈택스 가보면 이제 자기 과세 유형을 정해서 알려주거든요. 그거 이제 따라서 클릭해서 따라 들어가면 되긴 하는데 그래도 처음 해보시는 분들은 어려움이 있어서 세무사분 도움을 한 번은 받으시는 거는 첫 번째 할 때는 한 번 도움 받으시고 그 다음번에는 이제 따로 개인적으로 하시는 것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1472번님 종합과세 기준인 1,200만 원은 저축한 원금만 해당되는 건가요? 라고 하셨네요. 이거는 뭐 물어보시는 거냐면 연금저축하고 IRP라는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에 저축한 금액에서 연금 받을 때 제가 1,200만 원 넘어가면 종합과세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거는 뭐냐 그러면 저축할 때 세액공제 받거든요. 그 세액공제 받은 원금하고요. 거기서 불어난 이자를 기초로 해서 발생한 연금. 그 원금하고 이자. 까지 합친 금액에서 연금 나온 게 1,200만 원 넘어가면 종합과세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7842번님 연금에도 세금이 붙는다니 몰랐네요. 쥐꼬리 연금인데 세금까지 붙는다니 절세법도 좀 알려주세요라고 하셨네요. 일단 말씀하실 때 이제 연금이 작은 경우에는 거의 과세 부분이 많지는 않고요. 앞쪽에 이제 세액 공제를 받거나 아니면 소득 공제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만 과세를 되는 거라서 그 금액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고 그러니까 연금 소득세를 절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쪽에 공제 금액을 제대로 좀 잘 챙기는 것들 훨씬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2845번님 처음에 이야기해 준 주택연금은 주택 시세만큼까지만 돈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집값이 남았다면 어떻게 되나요? 라고 하셨네요. 주택연금은 이제 가입할 당시에 나이랑 집값을 감안해서 연금액이 결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연금액이 결정되면 집값이 오르든 떨어지든 상관없이 동일한 연금액을 지급을 해주고요. 본인 배우자가 다 사망하면 상환을 하는데 상환할 때 이제 받았던 연금액이 집값보다 작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잖아요. 작은 경우, 그러니까 그러니까 집을 팔고 돈이 남은 거는 이제 상속인한테 자녀들한테 돌려주고요. 모자라는 건 더 안 내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3002번님 국민연금 1년 연장하면 몇 % 더 받나요? 라고 하셨습니다.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20년을 납부했을 때 보통 100%를 준다고 가정을 해보면 가입 기간이 1년 늘어나면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 가정하고 1년 늘어나면 보통 5% 정도 연금액이 좀 늘어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시간이 다 됐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동엽 미래세 투자와 연금센터 상무와 함께했습니다.